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에 있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자, 김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비규제 지역이다. 자,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겠죠. 자,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이죠. 건축법상은. 그래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비규제 지역이면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김포의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전용은 약 32평방미터, 가격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에 굉장히 인접해 있죠. 인접해서 그 서울 인접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16년이죠. 2016년에 김포 인구가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인데 올해 김포 인구가 41만 명이 돼요. 4년 동안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장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직장인가 증가하고 있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학군, 율생, 상마, 양촌,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산업단지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골드밸리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김포시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자, 강서, 인천, 일산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 도시잖아요, 김포가. 그런데 강서나 인천하고 일산보다는 주거 비용이 거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서, 인천, 일산에서 주거 비용이 부담되고 김포에 직장이 있는 분들, 또 여기에 직장이 있는데 출퇴근이 편리하다면 그 사람들 또한 김포 쪽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김포는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 그리고 지하철 개통, 18년에 개통을 했죠. 개통을 해가지고 젊은 연령층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자, 골든밸리로 지금 대표되고 있지만 김포시의 교통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도심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14만 명이 41만 명의 인구로 늘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구가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면은 거기에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그 수요가 늘어나면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런 이유에서 김포의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포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이번에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지 분석 한번 나눠볼게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오피스텔은 이 풍무역, 풍무사거리 주변에 있습니다. 풍무사거리, 대거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이제 검단 신도시죠. 2기 신도시,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가 지금 활발하게 공사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허허벌판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도로도 뚫리고 해서 제법 신도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자, 이 풍무역, 김포 골드벨이라는 지하철을 타시고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모든 지하철이 환승이 가능하죠. 또 그 위에는 김포 한강로를 통해서 서울로도 이동이 편하실 수 있고요. 또 김포대교가 있습니다. 김포대교를 통해서 일산이나 파주 쪽으로도 이동이 편리합니다. 자, 풍무역에서 서울 강서까지 넘어가는 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 고촌 바로 옆에가 여기가 강서잖아요. 여기가 강서인데, 그리고 여기는 일산,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인천입니다. 주변 대도시로 이동이 편리하고 대도시에서 김포로 진입도 편리합니다. 자,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 계약을 가지고 있죠. 아까 그 계양 아파트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인천 지하철 1호선도 연장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한강 시네마폴리스 뭐 이런 개발 계획들 같은 게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한강 신도시들, 한강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만큼 교통 여건도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도로 공사 또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도와 함께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공급이 많아지느냐, 그 수요에 따라 수요를 못 따라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 인구가 14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김포에서 있는 부동산의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자, 그 부동산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도심지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편리한 서울 접근선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자,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지하철 개통으로 젊은 수요 유입이 지속이 전망이 된다.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이죠. 김포하고 파주. 그 6.17 대책 나올 때는 김포하고 파주도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거다, 규제 지역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김포에는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시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인천 서구 전출지 1위가 김포입니다. 자, 강서구에서 주거 비용이 비싸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1위 도시가 김포. 인천 서구에서 주거비 부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1위 도시가 김포. 자, 김포시의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택지 개발, 주거 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김포시를 선호하고 있다. 자, 강서구에 대한 전출지예요. 서울 강서구 인구에 대한 전출지인데 1위가 김포시입니다. 약 24%가 김포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인천 서구 전출지입니다. 1위 김포시 약 18%가 김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천 동부권 서구 계양이에요. 서구 계양. 계양하고 김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이쪽으로 김포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산에서도 김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곡지구를 대표로 하고 이제 강서구죠. 강서구에서도 가장 가까운 김포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새로운 직장 증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김포시에 주거 공간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라는 건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업도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요. 2013년에는 일자리 개수가 2만 1,000개였습니다. 2만 1,000개인데 지금은 2만 7,000개, 2만 7,000개입니다. 자, 약 6,000개 정도가 늘었죠. 6,000개 정도가 늘었는데 6,000개의 종업원이 20명씩만 받아도 12,000명 아니에요? 20명씩만 받아도? 그보다 더 많은 종업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보면 11만 명이었던 게 14만 6천 명까지 종사자 수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수예요.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 수. 그리고 16년 산업분류 종사자 중에 제조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7,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더 줄어들었겠죠. 줄어들고 나머지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포 도시철도 개통. 자, 김포시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김포 도시철도 골드밸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강 신도시라는 도시 개발 계획이 있었고요. 자, 이 김포 도시철도를 통해서 5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공항철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2호선을 통해서 또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 강남권까지 1시간 이내에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골드밸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차량을 늘리기 위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차량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포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공급은 인구 유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투자 가치는
투자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포 지하철 개통 호재로 김포 부동산 시장의 호재. 자, 김포 지하철 이 개통되면서부터 인구 유입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김포 지하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분양 물량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준공 전 미분양이에요. 준공이 된 후가 아니라. 자, 보시면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2012년, 13년에는 피크를 올리고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고 주택이 과공급됐고요. 그때 미분양 이거는 뭐 김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 다 그랬습니다. 근데 17년에 보면은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준공 후 미분양 보시죠.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거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입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입주를 안 해가지고 미분양이 난 상태인데 지금 16년부터 17년까지 없습니다. 이 미분양 물량이 지금 12년, 13년에 이 미분양 물량이 거의 다 이게 한강 신도시예요. 한강 신도시 미분양이 났던 겁니다. 그때는 뭐 그 유명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한강 신도시에 들어서 미분양이었으니까요. 전국의 모든 곳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그 미분양 물량이 다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인구가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포에 대한 투자 가치는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포가 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호재들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번엔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김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거는 수익형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차익형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죠. 투자 부동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물건을 찾아라.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취득하고 양도하는 데까지 많은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규제책으로 인해서 그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은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 5%죠. 상가는 한 4에서 5%, 오피스텔은 뭐 5에서 한 10%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선분양보다는 준공이 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보자. 자, 선분양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되죠. 내 자금이 들어가고 건물이 지어지고 임차가 되는 데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자 비용도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준공이 되어 있는 물건 찾기. 자, 준공이 되어 있고 임차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바로 투자 수익이 실현될 수 있겠죠. 그런 물건을 찾아보기 바라고요. 자, 주변의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슬세권이라고 하는데요. 뭐 슬리퍼 신고 다 누릴 수 있는 걸 슬세권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만나보고 있는 지역 시세는 어떻게 좀 형성돼 있을까요? 네, 현재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 책정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형 월세로 갔을 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약 60, 대출은 1억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실투자금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